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라 파이만 수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우리 아이들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표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라 파이만 수학에서 원장으로 지내고 있는 문태민 원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교육만 한 길 외길 걸어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육밖에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수학 전문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 2, 3, 4번 네 가지를 준비를 했고, 첫 번째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 그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서 파이만 수학은 어떻게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우리 아이들이 수학 학습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만 수학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교육의 현실.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우리나라 아이들, 특히 초등부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단원평가밖에 진행을 하지 않는데, 그런 교육 현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소위 많이 들어보는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는, 그리고 활용 측면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현재 교육과정과 학교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적 사고가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골랐겠죠. 그래서 세 가지, 기초 연산력 및 평가 부족, 그리고 단편적으로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력 학습의 절대적 부족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연산력 및 평가 부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부는 단원평가, 그리고 중학생들도 이제 뭐 중1도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체적인 난이도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난이도도 너무 쉽고, 또 초등부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잠깐 학습하고 단원평가 시험을 보더라도 난이도가 너무 쉬우니까 아이들이 몇 문제 틀리질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시간에 대한 투자가 되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연산력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확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력이 하향평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자, 두 번째, 중등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심화학습 부족, 그리고 단편적 암기를 통한 시험 대비. 자, 중학교 학생들한테 조금 더 치중되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아이들이 수학을 외워서 시험을 봅니다. 자, 수학을 외운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고등수학으로 가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내신 시험을 볼 때는 특히나 암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는 편이긴 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개념 이해입니다. 개념 이해. 개념을 누가 더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 단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왜? 쉬우니까인 거죠. 자, 개념에 대한 심화학습이 더 들어가려면 난이도가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도 좀 풀어보고, 문제가 긴 사고력 문제, 활용 문제 등을 조금 더 풀어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접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단편적으로 유형 문제 몇 개 외워서 풀어버리면 끝나니까. 자,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암기로 그때그때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로만 시험을 보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 심화 문제를 풀어가려면 개념을 아주 딥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학습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아이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력 학습 부족.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외워서 해버리니까. 자, 기본 유형 위주의 단편적인 문제풀이, 양치기 해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양치기. 문제 그냥 많이 풀어버리죠. 자,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풀면서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이 그냥 양치기 좀 해버리고 학교 시험에서 80점, 90점, 100점 맞아버리면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최상위 난이도를 학습을 아예 안 해보고 올라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위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어떤 학원이든 아니면 과외 등을 이용해서 내가 상위권이거나 최상위권이라서 선행학습을 좀 많이 하고 서술형이나 최상위 난이도를 그래도 경험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중간 정도의 학생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내신 암기하고 학교 시험에서 80점, 90점 이상 받아버리면 거기서 만족, 끝납니다. 그럼 고등학교 내려 올라가서 바로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부터 박살이 나버리죠.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부족 현상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현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컨텐츠로는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파인만 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명확한 기준과 목표를 통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나왔던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산력과 평가 부족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장 상담하면서도 수업하면서도 가장 강조하는 건 초등부에서는 수학에 대한 연산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수학 연산이 완성이 돼야 되는 그 시기에 아이들이 연산 문제를 안 풀어. 왜? 귀찮으니까. 이게 제일 크죠. 특히나 학교 시험이나 문제집을 어느 정도 푸는 학생들은 연산 문제집 너무 쉬워서 안 풀려고 하고,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산 문제집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풀려고 합니다. 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산 교재는 풀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 푸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넘어가면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암산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버릇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귀찮아서. 자, 귀찮아서 조금 멋있어 보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아이도 암산 잘하고 속도 빨라지면 좋죠. 근데 그런 게 완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하는 게 좋죠. 자, 어줍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독이 되기 때문에, 자, 초등학교 학습과정 기간 동안은 무조건 연산 교재를 매일매일 푸는 걸 파인만 수학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넘어가고 선행학습을 좀 많이 하면서 이 학생은 이제 중학교 선행학습을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선택되는 시점부터 연산교재가 빠집니다. 그럼 다른 말로 초등학습을 하는 동안은 4학년이든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연산교재는 매일매일 해서 연산력 강화를 좀 해주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평가 부족에 대한 해결 방법. 자체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체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현재 전국 단위 시험지 결과를 받아보는 이런 경험을 해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또는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집을 풀고 학교에서 단원평가 잘 보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실력에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인만 수학에서는 입학 레벨 테스트 할 때도, 그리고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때도 이런 전국 단위 결과지를 이용해서 내가 소위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학습 객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신 암기에 대한 해결 방법입니다. 자, 내신 암기를 해결할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난이도를 세분화해 주는 겁니다. 이 학생이 중간고사를 봤을 때, 기말고사를 봤을 때 80점, 90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80점, 90점, 100점을 받는 거, 점수를 잘 받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자, 난이도를 세분화해서 레벨별로 내가 선행도, 복습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미 지나온 단원이더라도 더 높은 난이도의 교재를 이용해서 복습을 진행하면서 개념 심화를 계속 진행을 해줍니다. 자, 다회차 진행이 되고 그 다회차 진행이 레벨별로 분리가 될 때 아이들은 내신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레벨별로 세분화해서 교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모의고사 또는 중학교 학력평가 등의 시험지들을 활용을 합니다. 왜? 자, 이런 시험지들의 특징이 있죠. 학교 내신 시험은 중학교 45분 내에 20몇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럼 뭘 하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외웠느냐, 어느 정도 문제풀이 속도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문제풀이 속도 싸움 하는 겁니다. 빨리 풀어야 되죠. 자, 그러나 모의고사 또는 학력평가 이런 시험지들은 시험 시간이 충분합니다. 시험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자, 왜 이렇게 시험 시간이 구성되어 있느냐? 문제를 읽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학원 또는 기타 강사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수업 시간 내에 녹여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학습들을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해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외워서 넘어가니까 당장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모의고사 3월, 자, 3월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면 중학교 수학 개념만 나오는 건데 평균이 50점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중학교 수학조차도 아이들이 단편적으로 내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올라갔는데도 다 까먹어서 못 푸는 거죠. 이해하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외워서 시험을 봤으니까.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이러한 기출문제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 자, 마지막 사고력 학습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사고력 학습 부족도 앞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학력평가 기출도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 파이만 수학에서는 고난도 문제, 자, 고난도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그냥 던져줬을 때 풀 수 있는 아이들의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근데 이걸 왜 이 교재를 특히나 이런 자체 교재를 왜 사용을 하느냐? 수업 시간에 강사가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작성을 해주고 풀어줌으로써 아이들이 문제를 읽는 시각이 넓어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자, 이걸 다회차 진행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그냥 개념 공부하고 너 고난도 문제 풀어봐 라고 던져줬을 때 풀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왜? 수학적으로 사고력을 넓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그런 연습들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거, 그거는 강사가 조금 진행을 해줘야 된다. 창의융합 탐구 이런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고난도 서술형 교재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수학적 멘트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게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학습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표의 예시인데 초등부에서부터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 시간을 좀 잡아 주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를 일주일에 3번, 한 번 수업 시간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시간 반을 처음 해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길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기타 학원들이 1시간 반 하는 학원도 있고, 또 긴 학원들은 3시간 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을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진행해야 될 과제에 대한 개념 학습도 해야 되고, 강사와 함께 문제풀이 유형 학습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기본적으로 잡기 위해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학습 시간을 하루에 꼭 잡아야 하고,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의 학습 시간을 잡아줘서 아이들이 혼자 학습하는 건 힘듭니다.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에 습관이기 때문에 초등부 때 그거를 만들어 주려면 어느 정도 학원에서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입니다. 세 번째, 수학학습에서의 중요점. 자, 제가 말씀드리는 수학학습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걸 중요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념학습의 연결성, 문제풀이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명확한 피드백과 반복학습입니다. 자, 순서에 맞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학습의 연결성입니다. 자, 수학에서 소위 말하는 수포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워서일 수도 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분수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1차 수포자들이 발생하는데, 그건 소위 말하는 어려워서일 수도 있으나 중학교 때 나 공부 좀 해봐야지, 고등학교 때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학생들조차도 학습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수학을 모르면 중학교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 중학교 수학을 모르면 고등학교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결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한 달, 2달 또는 1년, 2년을 쉬어버린다, 안 해버린다 라는 게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이 연결성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학습을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고, 또한 단원별 연결성, 초등학교 때 나왔던 게 중학교 때 나온다, 또는 소위 말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게 타이틀이 다른데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다라는 걸 알고 이러한 걸 연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단원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이 단원들과 이 단원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건 어떤 서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거는 기타적인 학원이나 과외 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내용 중 하나고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암기가 아닌 사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적어도 시험 범위에 있는 단원에 대한 개념은 내가 당장 옆에 있는 친구한테 또는 당장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앞에 칠판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자, 전혀 시점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개념을 듣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에서 끝나는 학생과 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게 공부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긴장도도 다르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이거 왜 이렇지? 내가 이걸 친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은 왜 나온 거지? 라는 걸 한 번씩 더 설명하게 되고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예시로 지금 띄워드린 것처럼 개념 노트를 무조건 작성하게 합니다. 이 단원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정리를 해봐. 적어도 타이틀, 큰 타이틀 정도는 선생님이 줄 테니 너가 이 밑에 내용들을 달아봐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개념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그 단원을 이해했다라는 걸 정말 선생님이 수업 듣고 끄덕끄덕이 아니고 나 이거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개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시대 변화에 맞춘 시스템이죠. 아이들이 요즘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나 항상 끼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에서든 학원에서든 또는 요즘 아이들 많이 가는 스터디 카페 이런 등에서 학습을 할 때 실시간으로 채점을 할 수 있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그 채점한 걸로 내가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학생들이 채점을 함으로써 어떤 유형이 약하고 어떤 유형은 강점을 가지고 어떤 유형은 계속 틀리고 있는지를 실시간 확인해서 학생별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걸 계속 틀리네. 그럼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이 학생에 맞는 프린트를 작성을 해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진행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약점 파악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들이 누적되면 내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도 이 학생은 이게 약점이었으니까 이번 시험 대비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시스템들이 요즘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수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누구나 많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오답노트 활용입니다. 자, 근데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답노트를 왜 쓰느냐? 자, 아이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장 오답노트를 쓰는 이유 중에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이거죠. 내가 틀린 문제 다시 풀 수 있느냐? 내가 이 틀린 문제 내가 틀렸으니까 이거 풀이 써놓고 외우면서 다음엔 안 틀려야지. 자, 오답노트에 대한 시스템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답노트는 명확하게 내가 왜 틀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저는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도 제본교재로 직접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주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문제 붙이고 두 번째가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 왜 틀렸는지는 단순하게 계산이 틀려서 이런 게 아니죠.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을 내가 모르고 있어서 이 문제에 이 수학적 멘트를 내가 해석하지 못해서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 한 줄 쓰는 걸로 아이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용으로 오답노트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학습법 정리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연결성, 사용 가능한 개념, 온라인 피드백, 그리고 오답노트 활용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마지막 타임한 수학 시스템에 대한 소개 마지막 네 번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초등등 커리큘럼, 온오프라인 학습 연계,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무한보강 당일 과제 100% 완료, 그리고 마지막 학부모님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타임한 커리큘럼입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 기본 개념서는 디딤돌 초등수학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교재는 자체 교재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별로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이 학생은 이 정도 수준이 맞겠다, 이 정도 수준이 맞겠다 라고 해서 난이도별로 랩 교재를 세분화해냈고 그 다음에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초등수학은 연산교재 필수 무조건 진행됩니다. 이 학생의 현재 실력이 어떻든 간에 중등
이상의 수준이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산교재는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자, 기본 예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되느냐, 기본서, 유형서, 연산교재, 문제집 3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 기본 예시 같은 경우에는 4학년 2학기 개념서를 진행할 때 4학년 1학기 복습을 진행하고 4학년 2학기 연산교재를 진행한다라고 하지만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강사가 판단해서 아이가 현재 복습이 필요한다기보단 선행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교재를 선행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개별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서는 저희 개념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기타 모든 교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부와 차이점은 연산 교재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되는 파이널 교재들, 시험 대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파이널 교재, 피니시 교재들이 들어가면서 시험 대비라 평소 정규 수업에서 난이도별 구분된 교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등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개념서, 유형서, 그리고 최상위 교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최상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 교재로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유형서가 2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도 유동적으로 그 반별로 학생별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아이들과 명확한 레벨 테스트 진행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집 3권은 유지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온라인 연계학습입니다. 자, 저희 자체 교재에 대한 예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각각의 교재들이 다 QR코드가 박혀 있습니다. 자, 이 QR코드는 뭐냐, 내가 그 문제를 찍었을 때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해설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또한 밑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서 이 페이지에 대한 실시간 채점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나는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학원 외의 장소에서도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한, 모르는 개념에 대한 케어를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채점 결과 화면 예시, 그리고 개념 및 문제풀이 영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예시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개념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는 문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실시간 학습 현황 체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개인별로 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 과제도 출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약한 문제만 찝어서 학생별로 프린트 과제를 추가적으로 내줄 수 있고, 시스템 누적으로 시험 대비 자료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한보강 당일 과제 완료.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로 상담, 시스템 활용, 약점 확인 무조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개인 또는 단체를 매주 일정을 조율해서 보강을 무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판단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강사가 필요로 한다면 학생에게 얘기해서 보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일 과제가 미완료됐다라고 된다면 무조건 완료 후 하원입니다. 자, 부모님이 연락해 주시는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무조건 완료 후 하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숙제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빈 교실에서 아이가 혼자 숙제하고 가는 게 아니라 조교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숙제를 하면서도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학부모님에 대한 알 권리. 자,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신기하죠. 학부모님들이 결제를 하고 서비스는 아이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제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떤 서비스를 아이들이 받고 있는지를 아이들을 통해서 또는 강사의 상담을 통해서 제3자로부터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궁금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등부 같은 경우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업 종료 후 알림장 또는 수업 리포트를 발송해서 오늘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진행을 했는지, 오늘 과제는 어떤 거가 나왔는지, 오늘 과제는 완료가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서 당일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대면 상담이 꾸준히 진행되고, 수업 리포트나 알림장보다는 유선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서 상담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서 목소리를 듣고 말로 이번 시험 대비는 어떻게 되었다, 또는 현재 아이가 어떤 학습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최소 2개월 또는 시험 기간 전, 후 등을 이용해서 꾸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수학은 시작
그리고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한 학습을 진행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1년 또는 2년의 수학 공백이 있다면 나중에 따라잡는 게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인만 수학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각 전문가들이 전부 다 고민과 전문성을 통해서 학습을 모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습 순서를 정확하게,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책임져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만 수학 공부법 설명회를 통해서 수학 공부법 그리고 파이만 수학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설명을 통해서 인사드릴 건데 오늘은 이렇게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